오늘은 주방 투시도를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와 보시죠. 자, 불러드렸으면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야죠. 과감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는 또 분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또 분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평면도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그룹 이름이 2D 평면도. 자, 여기는 이제 분리를 해줘야죠. 선택하고 어태치 아니 디태치, 과감하게 디태치. 또 트림할 부분도 트림해 주세요. 이렇게 트림할 부분도 적당히 선종이라 트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지워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니까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구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데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깥쪽 테두리 부분입니다. 테두리 부분의 중심이 필요한 거지 바깥쪽에 이 안쪽에 중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각 그룹을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2D 입면 1번, 얘는 2D 입면 2번. 자, 각각 그룹 만들고, 자, 배치도 해보시고.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로테이트. 자, 90도 회전. 다시 해도 똑같이 90도 회전.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맞춰야 돼요. 위치를 맞출 때는 3D 스냅으로 놓고, 얘는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안쪽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모양이 맞춰집니다. 자, 다 맞추어 놓고는 전체 선택하고 프리징 그레이 끄고 그 다음에 프리즈. 그래야 선택해도 작업이 안 되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델링을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내가 면을 만들어서 로우 폴리 모델링을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쓸 거야,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서 부착시킬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렉탱글 여기 크리에이트 뉴 쉐입 끄고, 지금 3D 스냅입니다. 지금 여기가 벽이에요. 그 다음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이렇게 벽면이 하나 나오죠. 자, 다시요. 여기네요. 다시 한번 렉탱글. 이런. 다시 크리에이트 뉴 쉐입 끄고 렉탱글. 자, 한 번 더 렉탱글. 왜냐면 왜 렉탱글을 두 번 하냐면 여기에 이만큼 높낮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여기 이만큼 떠 있을 거고, 바로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잡힌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얘는 면 뒤집기를 한번 해주고 플립. 얘는 상관없는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어태치 해버리면 두 개가 금방 붙어요. 이때 이 부분, 여기 가운데 여기 요 부분 벌텍스가 여기하고 여기 벌텍스가 각각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웨일드 버튼 눌러서 보면은 16개가 14개로 합쳐진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두 개의 점이 붙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얼룩덜룩한 이유는 이거 저기 스무스 그룹이 들어가서 그래요. 스무스 그룹만 빼주면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만 쭉 빼내면 된단 말이죠. 자, (2.5D)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 두 개의 모서리 선택하고 브릿지. 그러면 바로 모습 만들어지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하나씩 면을 늘려가면서 모델링 하셔도 돼요. 그 다음 3D로,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가 면 익스트루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드, 네,
어차피 저쪽은 안 보일 테니까 익스트루드 조금 돌출해 놓고 이동. 아니면 벌텍스로 이동. 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춰진단 말이죠. 여기는 캡으로 닫아야 되겠네요. 이게 돌출되면서 같이 면이 나와버렸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까 여기를 제가 면을 돌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럼 뭐 까짓 거 그냥 복사하지, 이렇게요. Shift 누르고 이동합니다. 클론 투 오브젝트 그러면 객체를 복제해서 내보내는 거고, 클론 투 엘리먼트 그러면 엘리먼트로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에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를 써봤습니다.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는요, 면을 플립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닫힙니다. 자,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보더죠. 그래서 브릿지로 닫으면 깨끗하게 한 번에 모양이 닫힐 겁니다.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고, 그 다음 모서리 선택하고 브릿지로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해서 아니구나, 여기 하나 또 있군요. 폴리곤 선택해서 다시 한번 복제. 이때 여기 있는 정점들은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점 선택하고 레일드, 그러면 여기가 웨일드 된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브릿지 또 이용해서 작업해 주고요. 또
면이 뒤집어졌네요. 그러니까 면 뒤집기를 한번 해주고 플립, 다시 그 다음에 브릿지로 닫으면 모양 됐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들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려주고, 이거는 올리는 게 아니고 늘리는 거죠. Shift 키 이용해서.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보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캡으로 닫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자, 정점이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정점들이 나오니까, 자, 모서리 지우고 벌텍스 지워주고, 자, 웨일드 한번 더 걸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만 캡으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벽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벽체를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는 구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카메라를 넣어야 돼요. 여기는 카메라입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카메라를 써야 돼요. 카메라를 눌러보면은요,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ay 카메라가 있고 아놀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Vray 돔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그 다음 아놀드 들어가면 VR 카메라, PCI 카메라, 스피어컬, 실린더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스탠다드 카메라에 타겟이랑 피지컬, 그 다음에 Vray를 쓰니까 Vray의 피지컬 카메라, 이렇게 세 종류의 카메라를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타겟 카메라입니다. 타겟은 말 그대로 타겟이 있는 겁니다. 카메라와 타겟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카메라에서 타겟까지 쭉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프리 카메라가 있는데, 프리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꾹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카메라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 프리 카메라는 타겟점이 없는 걸 말합니다. 안 써요. 애니메이션 할 때나 쓰지 굳이 쓸 일 없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할 때도 저 타겟 카메라를 씁니다. 타겟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잖아요. 여기 퍼스펙티브 누르면 카메라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카메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타겟점이 있습니다. 타겟점을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 타겟점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구도를 잡을 때는 결국엔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카메라의 높이와 타겟의 높이.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 레벨, 사람의 눈높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시도를 그릴 때는요, 아이 레벨을 참조해서 그립니다. 실제로 실내 건축에서 투시도를 그릴 때 아이 레벨을 놓고 그리는데 그 아이 레벨을 1500으로 봅니다. 여기 Z값에다가 1500을 줘버리면 이렇게 아이 레벨이 1500으로 맞춰지는 거죠. 사람의 눈높이랑 일단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타겟점을 이용해서 위치나 구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로 볼지 아래로 볼지, 혹은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볼 건지, 그건 이제 나머지 타겟점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카메라를 보시면은 여기 선이 이렇게 중간에 있죠. 이 선을 누르게 되면 동시에 카메라와 타겟이 동시에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이해되시죠?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타겟을 선택하거나 이 선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카메라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탭을 넘기면 이렇게 타겟 카메라가 나오고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타겟을 선택하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카메라를 선택해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렌즈 값이 있고요, 필드 오브 뷰가 있고요. 이건 스케치업 할 때 한번 쭉 설명했을 겁니다. 렌즈 값, 요거 조리개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스케치업에서는 35mm 썼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35mm 썼고, 일반적인 카메라, 표준 카메라는 50mm고 35mm보다 작은 건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곡이 심하죠. 그래서 75mm, 보통 85 이렇게 쓰고 200mm보다 더 큰 것들은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35mm, 50mm. 자, 35mm 정도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FOV, 필드 오브 뷰, 다시 우리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화각을 바꾸면 렌즈 값이 같이 덩달아 바뀌게 됩니다. 스톡 렌즈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렌즈를 말하는 거죠. 50mm, 그러니까 맥스에서는 50mm를 쓰고 스케치업에서는 35mm 씁니다. 요거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편집해 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카메라 보시면 여기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 뭐냐면 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상이에요, 투상. 원근감이 없는 상태를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즉시 원근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요, 우리 여기도 나와요. 그 오소그래픽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원근감이 없는 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이 원근감이 없는 구성이죠. 아이소메트릭 할 때는 오소그래픽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카메라 뷰를 쓰시면 됩니다. 카메라에서도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쇼콘, 쇼 호리즌이 있습니다. 보통 선택을 끄게 되면은요, 이렇게 콘이 안 보여요. 선택을 해야만 이 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쇼콘을 눌러버리면 선택을 풀더라도 이렇게 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선택을 풀면 콘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쇼 호리즌, 여기 수평선 보이시나요? 카메라의 수평선 보기, 호리즌. 인바이런먼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플랜이 있습니다. 클리핑 플랜은 자르기란 뜻이에요. 니어는 가까운 데서부터, 파는 먼 데서부터.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잘라가는 건 니어, 먼 데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잘라오는 건 파. 자, 니어 5000, 파 2만. 자, 그러면 니어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놓고 보는 거죠. 파는 반대로 멀리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오는 걸 말해요. 이건 파입니다. 파. 니어하고 파하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멀티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뎁스 오브 필드도 있네요. 넘어가죠. 우리 멀티패스를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Alt Q. 제가 카메라 앞에 실린더를 좀 세울 겁니다.
적당히 복사를 할 겁니다. 인스턴스에서 10개만. 그러면 이렇게 쭉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금 복사를 해 보시죠. 양쪽으로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멀티패스 이펙트가 있는데 이네이블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체의 심도를 나타내는 게 뎁스 오브 필드예요. 심도, 깊고 얕음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 보시냐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토탈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12번 흔들렸다는 뜻인데 얘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자,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이냐면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패스보다는 토탈 패스를 24번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요. 너무 큰가? 12번. 라디어스를 좀 크게 해보죠. 10번 10mm로. 그럼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이네요. 자, 100mm로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심도가 흔들린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값을 이 토탈 패스가 12면은요 12번입니다. 이렇게 얘가 12번이 흔들린 거고 얘가 24번이면 24개를 추적합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6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친 형태의 심도가 만들어지고요. 24번 그러면 고운 형태의 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샘플 라디어스는 범위예요. 범위 50mm 그러면 이렇게 살짝 심도가 얕아지거나 깊어지는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10mm 심도가 되게 깊죠? 근데 100mm로 놔버리면 심도가 얕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심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게 멀티패스 기능하고 같이 이어서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피지컬 카메라가 있네요. 똑같이 카메라와 타겟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 움직이고 선 선택하면 같이 움직이고 카메라 뷰로 바꿔봤습니다. 자, 카메라를 눌러서 모디파이 스택으로 갔더니 굉장히 많네요. 타겟 카메라고 그 다음에 쇼콘 선택하면 보여줄지 항상 보여줄지 절대로 안 보여줄지 호리젠 라인 수평선을 보일지 말지 복회 효과를 넣을지 말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회 효과가요 조명을 아까 봤던 그 뎁스 오브 필드로 조절을 해버리면 조명이 육각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게 복회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 센서가 나옵니다. 필름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35mm 풀프레임, 캐논, 니콘, 카메라, 기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 35mm 렌즈값. 요 위에 필름 센서는 필름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렌즈 값이 나오네요. 얘는 또 렌즈가 40mm네요. 아까 스케치업은 35mm라고 했습니다. 필름 값이 이 조리개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가 35mm인지 50mm인지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35mm가 그나마 사람 눈에는 제일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 보면 FOV가 자동이고, 그리고 줌이죠. 줌되는 거 있고, 어퍼처 값이 조리개 값입니다. 이게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8입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8분의 1만큼 열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리개가 다 열려 있어요. 이거 1입니다. 1F예요. 근데 조리개를 절반으로 닫았어요. 이게 EF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닫잖아요. 이게 3F인가 그래요. 다시 여기서 절반으로 닫으면 F4가 되는 거고, 이 각각 절반씩 깎여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리개 값이 얘가 1.2면 다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렌더링은 밝게 되는 거죠. 조리개 값을 제가 8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빛이 적게 한 32만큼 줄여볼까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보시죠. 네, 이거 다시 8로 놓고요. 생각보다 많이 밝은데 일단 넣고, 그 다음에 포커스 효과네요. 이건 넘어가도 되고, 여기 셔터가 있네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1000분의 1초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300분의 1초이고, 익스포저에 보시면 지금 타겟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뉴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SO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EV 값이 아까 너무 높게 돼 있어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옇게 탄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보면 적당히 어둡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F10 키를 눌러서 렌더 셋업을 띄우시고, 여지껏 우린 아놀드를 봤지만 이제 써야 될 건 Vlay입니다. Vlay로 바꾸시고, 자, Vlay 탭에 Environment에 GI 값만 일단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누르면 Vlay가 있는데, 이 중에 Vlay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똑같아요. 피지컬 카메라고요. 똑같습니다. 스틸 카메라, 무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스틸 카메라는 사진기, 무비 카메라는 영화 촬영기, 비디오 카메라 말 그대로 그 캠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콘이 나오죠. 네, 셀렉트 선택했을 때만 콘이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했던 호리젠탈 라인 보일 거냐 말 거냐. 센서 앤 렌즈네요. 필름 게이트 36mm. 그 다음에 포칼 렌즈, 얘가 35mm가 돼야 되겠죠. 필름 게이트, 필름 크기입니다. 필름의 크기고, 포칼 렌즈는 렌즈 값까지의 거리인 거죠. 자, 어퍼처가 나오네요. ISO 값 100, F 넘버 8, 셔터 스피드 여기 200으로 되어 있네요. 300, 초기 값이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것도 있네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틸트가 있고 시프트가 있는데 넘어가도 되겠고, 보케 효과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이제 밝기 값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얘는 어딘가 오토 익스포저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냅두고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스탠다드나 V-Ray나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지컬 카메라 많이 사용하니까 피지컬 카메라 쓰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 디스플레이 탭에 가면 여기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카메라 있죠? 카메라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감춰지고, 쉐입 누르면 쉐입이 감춰지고, 지오메트리 누르면 지오메트리가 감춰집니다. 요거 단축키가 Shift 키 누르고 첫머리 글자 누르시면 돼요. G는 지오메트리, 쉐입은 S, 카메라는 C, 그 다음에 조명은 L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잘 감추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G 누르면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싹 감춰지는 거죠. 이제 테이블을 모델링 해 볼까요? 자, 이 테이블에서 다리의 위치는 여기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렉탱글 스타트 뉴 쉐입 빼고, 자, 3D 스냅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넘어가면 뭐라? 자, 이렇게 모양이 각각 나오겠죠? 레프트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2.5D 스냅을 놓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리가 요거네요. 볼텍스로 놓고, 네. 일단 코너, 이쪽이구나.
일단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보시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 3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모양이 맞춰집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복사를 몇 개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냥 카피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위치가 잡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로 복사하고, 네, 선택하고 복사하고, 그러면 이제 기본 위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얘네들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폭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자, 그냥 카피만. 자, 얘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작은 쪽 값을 큰 쪽 값에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위치가, 네, 카피. 아니, 얘는 인스턴스.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이렇게 손쉽게 그냥 갖다 움직일 수 있겠네요. 굳이 이럴 필요 있었나? 자, 어쨌든 위치를 갖다 맞추시면 되겠고요. 기준 됐으니까 필요 없는 건 삭제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위치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자, 스냅 이용해서 위치 맞춰주시고, 자, 에디트 폴리로 바로 바꿔주신 다음, 에디트 폴리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없을 텐데. 안 되겠군요. 뭔가 있나 보네요. 그럼 에디트 폴리. 여기 뭔가 있는데? 웨이드.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얘가 안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익스트루드 바보 같아. 지오메트리 감췄죠. 선택하고 하이드. 네. 에디터블 폴리 되는 거였죠. 아까 우리 이거 저기 했었죠. 그 다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돌출 Shift 키 누르고 이동하면 되죠. 자, 2.5D 스냅입니다. 그 다음에 캡으로 닫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다리만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얘네들의 위치는 바닥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 다 캡으로 닫으면 됩니다. 새까만 거 보니까 면이 다 뒤집어졌어요. 전체 선택하고 플립.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요 중간에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른 객체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커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벌텍스에서 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점을 하나씩 추가해 보자고요. 총 4개의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이 들어가야죠. 근데 4개의 점이 들어가는데 책상 다리 하나당 2군데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8군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2.5D 스냅을 이용해서 정점의 위치들을 다 하나씩 맞춰 보십시다.
다음에는요, 이 전체를 선택해 놓고 2.5D 스냅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높이에요, 여기 높이.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 폭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이면 되겠네요. X방향 0, 여기도 X방향 0. 그래서 위치를 조금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면들을 조금 지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우고 나서 자, 보더끼리 보더와 보더끼리 브릿지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모델링까지 하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브릿지 같은 경우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책상이 만들어졌네요. 자,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 올. 의자도 똑같아요. 자, 의자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렉탱글로 그렸습니다. 여기가 의자네요. 아니 그냥 2D 스냅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의자를 그렸습니다. 다만 얘는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 리파인을 할 겁니다. 정점 추가죠. 자, 이렇게 정점 추가를 주었고요. 여기가 원이든 여기가 원이든 둘 중에 하나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올렸고요. 자, 여기도 좀 내려놨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하셔도 좋고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쓰셔도 좋고 자, 그 이 상태에서 제가 에디트 폴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달랑 면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면만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 두께가 얼마냐면 테이프로 살펴보시면 (30mm)네요. 그러니까 얘도
자, 30mm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익스트루드 30mm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의자 다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때 여기 보더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캡으로 닫으면 되겠고요. 여기도 면은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커트로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여기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시죠. 잠깐 얘를 옆으로 옮겨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해 놓고 보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를 회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회전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구분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면 되죠. 선택하고 복사. 자, 엘리먼트를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D 스냅으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자, 다리 2개 완성됐고요. 자, 만들어 보시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내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2군데예요. 요 부분 하나, 중간에 하나, 총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2군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트로 간단하게 자르셔도 좋고요. 자,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 면에 맞추어서 쉐입을 다시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얘 잠깐 냅두고 쉐입, 자, 렉탱글, 자, 3D 스냅 이용해서, 자, 여기서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자, 둘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어태치.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자, 여기도 자, 대신에 얘는 스케일로 줄여야 되겠네요. 점다 코너. 자,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이즈는 똑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여기만 커넥트로 다시 연결, 내지는 얘만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굳이 딱 안 맞추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만.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두 개 선택하고 Alt Q. 자, 로테이트. 자, 이러면 여기 이제 딱 맞는 거죠. 선택하고 여기 폴리곤 지우고 다시 여기도 폴리곤 지우고 어태치 해주면 되겠네요. 어태치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복제. 자, 플립하고, 자, 3D 스냅 갖다 놓고 볼텍스 웨일드 해주고요. 그 다음 보더 자, 얘하고 선택해서 브릿지, 얘하고 선택해서 브릿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다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것처럼 부품을 한 개씩 모델링 하셔도 좋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이 다음은요,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통째로 복사를 하고요. 이때 복사할 때 엘리먼트로 복사를 하고요. 자, 좀 돌려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만큼인데 탑 뷰에서 로테이트를 해주면, 이렇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얼만큼 가야 되는지 나와요. 얘네들이 최소 요 라인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면 여긴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보더로 닫고요. 여기도 보더로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얘하고 연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할 겁니다. 엘리먼트로 두 개를 복사할 거고요. 각각 회전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대략 모습이 보이나요? 이 부분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 보시죠. 여기서는 면이 여기만 지워지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붙이려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이 지워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래야 (3D) 스냅을 놓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넘어 들어갔네요. 그죠? 넘어 들어간 거는 탑뷰에서 벌텍스를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탑뷰에서 할 때는 2.5D 스냅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맞추시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벌텍스 전체 선택하고 웨일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웨일드가 안 됐네요. 자, 웨일드 엘리먼츠로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자, 왜 안 됐는지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고 그렇네요. 자, 네. 조금 더 값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클리어 올을 한번 해주시면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사라질 겁니다. 의자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요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요. 이제 요 등받이 부분이네요. 등받이 부분만 하면 되겠네요. 등받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요 부분인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찾아봅시다. 나이스. 여기 없네요. 다시. 그러면 엣지를 선택해 볼까요? 엣지나 폴리곤. 아니,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라고 있습니다. 면 지우세요. 과감하게 면 딱 지우고 그 다음에 Create Shape
프롬 셀렉션. 자, 등받이. 자, 그 다음 라이너. 오케이. 자, 뒤로 돌려서 여기도 여기도 폴리곤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폴리곤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폴리곤만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죠. 지금 요 부분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군요. 자, 크리에이트 라인을 통해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제가 그려 넣어 봤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얼라인을 이용해서 Y방향으로 맞추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치를 딱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2.5D 스냅을 이용해서 자,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나오는 이유는 어딘가 면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얘가 안 맞은 겁니다. Y축 방향으로 자, 잘 안되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있는 면이 프론트잖아요. 프론트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어태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터블 폴리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면이 뒤집어진 겁니다. 폴리. 자,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이제 지워도 돼요. 종종 이렇게 됩니다. 자, 보더를 이용해서 쭉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반대쪽에다 하나 또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다도 놓습니다. 엘리먼트를 복사해서 스냅 2.5D 스냅 걸고 반대쪽에다도 놓습니다. 얘 플립 걸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있죠? 보더. 자, 여기 있는 보더하고 여기 있는 보더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 브릿지로 연결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 번 더 하자면, 자, 요 큰 의자에서 어태치, 그러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겠죠? 벌텍스에서 한 번 더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3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여기서 따서 만드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를 땄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쉐입을 했습니다. 이 등판, 자, 제가 등판 하나 만들었고요. 만든 김에 여기도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여기가 등판이네요. 자, 이 안에다가 사각형을 몇 개 더 그려야 됩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복사하면 되겠죠. 카피로 해서 3개 더. 자, 그럼 확인해 보면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3개네요. 마지막 거 지우고, 자, 선택하고 어태치. 자, 다시 한번 전부 코너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얘네 위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Z방향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맞추었고요. 이 위치에 따라서 점들을 맞춰야 되겠죠. 2.5D 스냅이고요.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터블 폴리 하니까 이상하게 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자, 어태치,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네. 그래도 여전한 건가요? 자, 이건 위치가 안 맞아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제대로 되긴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위치가 안 맞은 듯 하니까, 아이고,
위치를 다시 맞춰서 또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어태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돌출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하고 어태치를 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익스트루드 할 때 제대로 돼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들어갑니다. 값을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면, 에디트 폴리로 들어갈까요? 자,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면 폴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다 깨져요. 이렇게 복잡한 도형들은 모서리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서리가 깨져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얘를 통째로 해서 그대로 복제하겠습니다. 자, 2.5D 스냅을 이용해서요, 위치도 아니면 3D 스냅으로 갈까요? 3D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모서리로 맞춰지도록, 자, 이렇게 제가 맞추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태치를 해주면 되겠군요. 선택하고, 자, 어태치. 그 다음, 자, 여기는 면을 뒤집어야 돼요. 플립. 그 다음, 보도끼리. 보도가 지금 엄한 데로 가네요. 이렇게 웨이드를 걸어버려야 되겠네요. 면이 다 깨지네요. 이거 안 되겠네. 자, 마지막에는 챔버 박스를 써볼까요? 여기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 보시면은 여기 챔버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자, 위로 쭉 올려봅니다. 위치를 대략 맞추시고요. (400) 390, 네, 390, 390에 390은 안 되겠고, 이 정도 되겠네요. 450에, 네,
그 다음에 필렛이 있습니다. 필렛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갑니다. 필렛 값은 한 10mm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면이 남죠? 선택하고 캡으로 닫으시면 네, 간단하게 소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나머지는 적당히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복제를 하시고 인스턴스로 바꾸고 대칭하고, 자, 다시 복사하고 회전하고 다시 한번 또 복사하고 자, 다시 이렇게 복사하고 대칭하고 Y 방향으로 대칭하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탁이 만들어지네요. 자, 식탁을 만들어 보시죠. 창문을 모델링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은 벽체는 감추도록 하죠. 자, 벽체는 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붙어 있네요. 2.5D 스냅으로 바꾸고 이동하기. 네. 안쪽으로 이동했고요. 얘를 바로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인셋이요. 여기는 45. 네. 45로 해서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간 여기를 체크합니다. 스트루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간 여기 마이너스 53. 네. 자, 승인. 그 다음에는 자를 겁니다. 커트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트를 실행해 보죠.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커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트가 들어가요. 커트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여기는 이제 커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슬라이스 플랜으로 잘라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슬라이스 플랜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그냥 슬라이스를 해줬습니다. 다시
슬라이스 플랜. 자, 슬라이스 들어간 거 보이시죠?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할 겁니다. 그럼 막상 보면 또 안 나와요. 자, 다시 봅시다. 슬라이스가 제대로 안 됐어요. 자, 슬라이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필요 없어요. 리무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필요 없어요. 리무브 합니다. 벌텍스도 필요 없어요. 여기 벌텍스도 필요 없습니다. 딱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자, 스냅 2.5D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더 안쪽으로 이동. 이동이 아니고 익스트루드. 아니다. 굳이 익스트루드 할 필요는 없네요. 캔슬. 다행이다. 이게 아니야. 자, 가운데다 놓고, 모서리 가운데다 놓고, 자, 챔퍼요. 그러면 쭉 챔퍼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작은 거네요. 45mm 짜리. 네. 승인.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챔퍼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론트. 자, 챔퍼 주시고요. 45mm네요. 그 다음 요 가운데 여기는 리무브. 아닌데. 다시. 자, 폴리곤 선택하고 인셋. 45mm인가요? 조금 더 줘야죠. 90mm네요. Alt Q. 자, 90mm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봅시다. 여기를 자르면 되고요. 여기 좌우로 넓히면 됩니다.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 플랜으로 잘랐고요. 다시 이 부분이죠. 보시면 필요 없는 부분들 그냥 리무브 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리무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여길 챔퍼를 줍니다. 45mm요. 그러면 자, 가운데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자, 폴리곤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자, 요 문만
익스트루드로 마이너스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창문의 두께만큼만, 두께의 절반, 그러니까 한 15mm만.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여긴 동시에 돌출하는 겁니다. 동시에 익스트루드 플러스 40. 자, 승인하고 얘만 마이너스 20. 그럼 어떻게 돼요? 창문을 한 번에 그린 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헤매긴 했는데 이렇게 창문을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되겠죠. 한 번에 그려보시죠.